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복론 제17강은 뇌신경과학, 특히 자뇌와 밀접히 관련된 이슈로서 해피니스와 오브젝티비티, 즉 행복과 객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17강은 객관성과 행복, 뒤에 따를 18강은 집단적 무지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두 강좌의 공통된 화두는 객관성을 상실하고 집단적 무지에 빠져있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현재 즐겁고 만족한, 즉 배부르고 안락한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과연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의 깊은 뜻은 인간은 질 높은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과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배만 부르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상실하지 않고 맹신에 빠지지 않을 때에만 짐승과 차별되는 차원의 행복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이성적 객관적 사고와 동일시한 최초의 철학자는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입니다. 한마디로 행복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인 삶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객관성, 오브젝티비티란 말부터 난해하고 삭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와 함께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주 무대였던 미시시피 강가로 우리들의 기억을 잠시 소환하겠습니다. 조선 고종임금 재위기간 서울 사람들의 겨울용 난방 연료는 대부분 강원도에서 벌목한 나무였습니다. 벌목한 나무를 한강의 마포나루까지 도착시키기 위해서는 급류와 물길을 잘 아는 떼꾼이 필요하였는데, 특히 강원도 정선의 아우라지에서 영월 동강까지가 위험하여 떼꾼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미국 미시시피 강은 한강보다 8배는 더 길었으니 위험 요소가 더 많아서 와트웨이 가이드라는 노련한 수로 안내인이 통나무를 운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는 깨미들이 나름 조그만 왕국을 이루어 살고 있었는데, 나무가 벌목될 때 같이 휩쓸려 강 하류까지 같이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온갖 소용돌이와 급류를 피하여 무사히 마포나루에 도착하자 깨미들은 큰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깨미왕의 헌신적인 리더십과 영도력 덕분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객관성 실패의 사례입니다. 인간의 뇌는 나, 아이를 중심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이것이 심화되면 내 신경과학 용어로는 자폐증이 되어 객관적 사실보다는 자신이 만들어낸 폐쇄적 신념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에릭 프롬은 인간 자뇌가 만들어낸 이러한 허구적 신념이 객관성을 상실했을 때 상호 도움이 되는 공생관계가 아니라 숙주적 공생관계라고 하였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우뇌라는 주인에게 기생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좌뇌의 경향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1000년 이상 지속된 중세시대의 인류는 천동설을 기반으로 우주 별자리들의 운동을 억지 추정식으로 꽤 맞추어 왔으나 결국 1543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굴복했습니다. 서구 세계가 중세적 사고방식에서 탈출하여 근세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객관적 합리적 사유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정타는 프란시스 베이컨이었습니다. 그는
자연 현상을 해석하거나 나의 의견을 타인에게 설득함에 있어서 필요한 객관성의 절대 기준을 제시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는 것은 힘이다. 그러나 의견은 아는 것이 아니다. Opinion is not knowledge입니다. 한마디로 팩트와 데이터만이 진정한 지식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나라는 중세적 성리학적 사고방식에서 합리적 사고라는 근세적 계몽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몸만 덩그러니 현대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로서 칼의 노래 등으로 잘 알려진 김훈 작가는 2005년부터 줄기차게 우리나라는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여 소통이 아니라 단절만이 쌓이고 있다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살았던 시절의 영국과 프랑스도 그랬지만 객관성이 결여된 공동체에서의 사회적 갈등 해결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공동체의 일원인 개인도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팩트와 데이터만이 참 지식이라는 베이컨의 사상은 단지 팩트와 데이터가 표준 편차로 치환되었을 뿐 400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에 있어 객관성의 기초가 되어 모든 석사, 박사 논문뿐만 아니라 첫째, 자신이 경험하고 관측한 사실을 공인받거나 둘째,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하거나 셋째, 나의 의견을 타인에게 설득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등에 있어서 소통의 도구로서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군대 지휘관이 강의 평균 수심이 1m 50cm입니다. 라는 보고에 근거하여 부대원의 도강을 지시했는데 실제로는 많은 병력이 익사한 중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평균뿐만이 아니라 표준 편차라는 정보를 갖고 있었다면 강폭의 특정 지점은 병사의 키보다 더 깊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익사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평균에 입각한 결정론적 사고방식이 근세적 사고방식이라면 표준 편차에 입각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는 사고방식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의 당연한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선수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이 실은 데이터와 통계 전문가로서 인류에 더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친숙해진 역학조사, 동선파악, 치사율 등의 용어를 130년 전 크림전쟁 때 그녀는 이미 사용하였습니다. 그녀가 야전병원 환자의 사망률을 42%에서 2%로 뚝 떨어뜨리고 감염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군인들을 살려냈는 데는 다름 아닌 수학과 통계적 사고에 의한 소통과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자, 객관성과 행복에 대하여 우리 사회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이라는 관념의 편식과 쇄국정책이라는 자폐적 병력을 이미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의견 과잉 상태에서 한시 앞이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이겠습니다. 당장의 손쉬운 대책은 의견을 사실처럼 말하고 의견으로서 의견을 뒤집는 방송인, 법조인, 정치인들의 말보다는 과학자, 통계학자, 기업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갖는 것이겠지요.